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요. 자,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땡 나도 참기 뭘까요? 동그라미에 뭐 들어가면 좋을까? 뭐 들어가면 좋을까요? 화? 빙고. 화나도 참기. 가끔 제가 이렇게 세금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저한테 화를 내신 분들이 계세요. 전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와, 저도 이거 공부하는데 힘들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듣고 내가 땡땡가 나쁘다고 자책하지 않기. 뭘인가요? 어유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자,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자, 우리가 주택수를 카운트를 하는 게 주택수. 여러분들이 자, 집을 3개 갖고 있으면 다 주택이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집을 5개 갖고 있었다. 이건 찍지 마세요. 이건 찍지 마세요. 왜냐면 다음에 나오는 걸 찍으세요. 자, 주택이 10개 있다고 해서 다 10개가 아니라는 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자, 위에 노란색 부분이 있는 맨 끝을 봐보세요. 지역 기준이라고 있죠. 그죠? 지역 기준 보이시나요? 하얀색 글자로. 자, 밑에 보면 금액 기준이라고 있죠. 자, 주택수를 카운트하는데 대분류가 지역 기준과 금액 기준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어머니들? 네. 괜찮으시죠? 네. 저한테 화내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위에와 밑의 기준은요, 큰 도시와 작은 도시로 나누시면 돼요. 큰 도시와 작은 도시. 그런데, 프리미엄 영상을 하신 분, 제, 영상에 업로드를 보신 분들이 아마 제가 저번 주에 잘못 얘기한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여기를 보시면서 빨간색을 쳐놨는데, 저게 뭐가 잘못됐는지 혹시 모르시겠죠? 네. 자, 보시면, 큰 도시와 작은 도시가 있고, 노란색이 있을 겁니다. 노란색은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 설명이 됐으면, 이해됐으면 좋습니다. 자, 지역 기준은요, 무조건 카운트. 됐나요? 금액 기준은 금액이 넘어야 카운트. 좋습니다, 분위기. 네. 자, 그런데 제가 하나 잘못한 게 저 빨간색이에요. 충청북도는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예요. 우리가 큰 도시의 기준은요, 경기,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대전이에요. 이건 큰 도시, 우리 광역도시. 특별시 중에 세종시만 큰 도시예요. 그 외에 밑에, 그 지역 그 밑에 있는 읍면동 이런 것들은 작은 도시잖아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제가 뭘 잘못했냐면요. 자, 청주가 조정 대상 지역은 맞아요. 근데 주택수를 카운트할 때는 밑으로 가야 돼요, 밑으로.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 얘기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청주에 집이 2채 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집이 4억이다. 자, 청주는 어디로 들어가요? 큰 도시, 작은 도시? 작은 도시. 금액 기준 본다, 안 본다? 본다. 작은 도시는 금액 기준으로 본다. 제가 4억이 2채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주택이 2채네요. 근데 얘를 팔았어, 하나를. 청주는 조정대상 지역이죠. 그러면 팔게 되면 중과세 된다면서요. 그러면 몇 퍼센트 가산이에요? 10%. 그리고 자, 중과세가 된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세트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 두 개 얘기했고, 조합원 입주권은 예전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분양권은 내년부터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온전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팔았을 때는 중과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중과라는 것은 주택을 얘기합니다. 주택. 분양권은 입주권은 주택수에만 카운트. 그죠? 카운트를 했는데 분양권을 팔았어. 이건 중과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팔아야 중과가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한 번 더 할 거예요. 좀 이따. 오늘 괜찮으시죠? 어지럽지 않으시죠? 네,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집이 조정 지역이 된다면 벌어지는 일. 자, 11월 20일 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주택수, 앞에 얘기했던 주택수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자, 보면요. 이제는 이런 느낌이죠. 남한은 규제죠. 그죠? 남한은 규제죠. 북한은 비규제 지역. 우리는 북한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비규제 지역이니까. 그죠? 자,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게 세금이나 좀 어렵게 하지 말든가. 그죠? 자, 7개 지역이 추가로 됐는데 우리는 조정 지역이 무섭지 과열 지구가 무섭지 않아요. 조정 지역이 무섭죠.
무섭지 과열지구가 무섭지 않습니다. 모든 규제 세금 양도세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대구 수성구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으니까 넣겠죠. 근데 여기 규제 지역 아니었어? 투기 과열지구였죠. 그러니까 중과세가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거나 세금을 내거나 중과로 내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세제에 대한 부분 중에 저희가 1세대 2주택까지 다뤄볼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제가 청약도 잘 압니다만 나중에 세금에 대한 부분만, 양도세에 대한 부분만 오늘 확실히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세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헷갈려. 이것만 알고 계시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헷갈려요. 아,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근데 나는 어떤 거에 해당이 되지? 이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오늘 20배 20만 원어치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수정했죠? 이거 찍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자, 큰 기준, 작은 기준, 큰 지역, 작은 지역, 그죠? 자, 위의 지역은요, 큰 지역은 무조건 주택이 들어갑니다. 근데 밑에 구는 몇, 기타 도지역 있죠? 이 기타 도지역은 금액이 넘어야 들어갑니다. 자, 금액은 언제 보냐? 양도 시점에서 보겠죠.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괜찮죠? 어머니 괜찮죠? 네, 좋습니다. 어머니가 이해하셨으면 다 이해하신 거. 자,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요. 이 색깔이 노란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흰 지역은 뭘까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흰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았을 때는 중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좋습니다. 조정대상 지역만 기억하세요. 자, 노란색은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있죠. 이 안에 있는 주택을 팔면은 중과가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된다. 괜찮죠? 자, 이 밑에 보면요, 이 두 줄은 작은 도시라고 그랬죠.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금액을 본다. 금액을 보는데 기준 가격이 3억 원입니다. 3억 원. 기준 가격하고 시세하고는 틀리죠.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준 가격이 한 60%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라면 기준 가격은 한 6천만 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세로 한다면 한 5억짜리 정도 되겠죠. 한 4억 넘는. 그 금액이 되어야 주택수에 들어간다. 아시겠죠? 네. 자, 문제 내겠습니다. 자, 구미 큰 지역, 작은 지역. 광역시, 세종시 아니면 작은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구미가 어디예요? 경상북도죠. 그럼 작은 도시예요. 여기까지 얘기가 되죠. 그러면 무조건 들어간다, 금액을 따진다. 금액을 따진다. 금액 얼마예요? 4억. 4억이면 3억이 넘었네요. 그러면 주택세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리고 처분할 때, 이 구미에 있는 집을 처분할 때 중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 좋아요, 오늘. 네. 자, 천안은 이 수도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자, 충청남도죠, 천안. 큰 도시, 작은 도시? 작은 도시. 금액을 본다, 아니면 무조건 들어간다? 금액을 본다. 금액이 얼마 기준? 3억. 2억이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천안이 조정지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중과가 안 되겠네요. 이게 파주였다. 파주. 큰 도시, 작은 도시? 파주? 수도권. 파주, 수도권, 큰 도시. 자, 금액을 본다, 무조건 들어간다. 아까까지 좋았는데. 무조건. 자, 파주에 있는 집을 팔았다. 중과가 된다, 안 된다? 중과가 안 된다. 왜? 조정지역이 아니니까. 아, 좋습니다. 자, 부산. 큰 도시, 작은 도시? 큰 도시. 금액 본다, 아니면 무조건 들어간다? 무조건 들어간다. 그죠? 됐죠? 자, 부산이 신규 지역이죠. 자, 물음표 해놨어요. 그 물음표를 잘 아시는 게 오늘 핵심이에요. 무조건 들어가죠. 조정대상 지역이 됐죠. 근데 무조건 다 중과일까? 아니라는 거죠. 자, 세종.
자, 세종. 큰 도시, 작은 도시. 세종. 작지만 크게 생각하세요. 세종이잖아요, 이름이 세종. 왕이잖아. 그죠? 특별시, 특별시. 특별해요, 특별. 그럼 세종은 큰 거예요, 어머니. 아시죠? 맞아요. 세종은 작은 도시인데 특별한 도시이기 때문에 왕이니까. 네. 자,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 금액을 따진다 아니면 무조건 들어간다. 무조건 들어간다. 그러면 2억 필요 없죠. 자, 지역 기준으로 보는 거죠. 세종은 조정 지역이에요, 아니에요? 조정. 지역이죠. 팔면 중과가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김포. 자, 신규 조정 됐죠, 이번에. 김포. 3억. 자, 일단 김포. 큰 도시, 작은 도시. 큰 도시, 작은 도시. 왜 큰 도시예요? 네? 가수 목소리 작아지시네. 수도권이니까. 경기도. 수도권은 경기도, 서울, 인천. 서울, 경기도, 인천. 자, 큰 도시입니다. 자, 금액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죠. 무조건 들어가죠. 자, 팔았을 때 중과예요? 아니에요? 예, 오늘 얘기가 이거예요, 어머니. 예, 이거예요. 자, 청주 수도권이에요? 아니죠. 청주 큰 도시, 작은 도시?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봐요? 무조건 들어가요? 금액으로 봅니다. 2억이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서 금액 기준으로 주택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걸 알아야지 돈이 어떤 사람들은 세금과 관련해서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죠? 이걸 아실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핵심 얘기는 신규로 조정된 이 지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자, 볼게요. 자, 화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짜. 그죠? 화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1주택, 2주택, 3주택을 따지죠. 우리가 방금 한 게 1주택, 2주택, 3주택을 따지잖아요. 거기까지 됐죠? 자, 3주택인데요. 3주택인데 이런 주택은 뭐라고 돼 있어요? 중과, 제외.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잘 하셔야 돼. 중과가 제외된다는 것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지만 중과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주택수에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 이 주택들이 주택수에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네 채를 갖고 있는데 이 주택은 하나가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네 채를 갖고 있어도 이 주택을 팔았을 때는 중과를 안 해주겠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만 좀 골라볼게요. 자, 하나, 둘, 세 개만 남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작은 도시, 큰 도시. 작은 도시의 기준. 작은 도시는 보유주택수 계산에도 제외 이렇게 맨 끝에 되어 있죠. 자, 주택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처분했을 때 제외된다 그랬죠. 중과 안 된다 그랬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 표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그래서 아까 그 표가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요. 민간 임대주택, 우리 주택임대차 합자 등록한 거 있죠. 얘를 팔 때도 중과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단위라고 돼 있죠. 날짜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18년 3월 30일까지 등록을 한 경우에는 5년짜리도 가능했었어요. 그러면 주택수에 빠지는 게 아니라 걔를 팔 때 중과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2018년 9월 14일 이후 13일에 어떤 발표를 했었냐면 주임사에 대한 혜택을 축소시켰거든요. 이젠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는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날짜와 이 날짜 중간 있죠. 중간. 그죠? 이 중간은 8년짜리 장기 임대를 하셨으면은 주택수에 제외가 됩니다. 그걸 팔 때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자, 중과가 안 된다는 것은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세트라고 했죠. 중과가 되면 가치 없는 거고 중과가 안 되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급력이 굉장히 커요. 세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기억하실 수 있겠죠?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적인 거니까 보편화된 건 아니니까 이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요. 상기 1번부터 8번 제가 다 지운 거는 기억하실 필요 없고 이 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만 소유하는 경우에 그 해당 주택 이해가 되셨나요?
자, 내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2018년 3월 30일 전에 했던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집이 서울에 하나 있어요. 자, 세 주택이죠. 세 개죠. 자, 1번부터 8번 안에 두 개가 들어가죠. 이 두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주택이지만 서울에 집을 팔 때 중과시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밑에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핵심이 그거. 물음표. 자,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 11월 20일. 그죠? 11월 20일 날 7개가 바뀌었죠. 조정대상 지역으로. 조정 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과를 제외합니다. 예전 거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건 이 지정 전이 언제까지냐, 20일까지냐, 19일까지냐, 이거를 따져봐야겠네요. 그래서 그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주택수에 제외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이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 중과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주택수가 차감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주택 이렇고요. 자, 2주택 갑니다. 2주택. 2주택은요. 자, 2주택은 3주택자 이상의 아까 봤던 1번부터 11번까지를 그대로 다 인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몇 개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두 개. 하나는 뭐였죠? 주택임대사업자. 하나는 상속. 이 두 개만 기억하세요. 자, 다 인용이 되고, 자, 2번 보시면 또 기준이 있죠. 큰 도시, 작은 도시. 2번의 내용이 작은 도시. 작은 도시는 금액 기준이다. 무조건 들어간다. 금액 기준이다. 금액이 넘어야 들어간다. 그 이하면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를 아까 표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걸 또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자,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있죠.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1주택 예외, 비과세 할 때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 이러니까 헷갈리시는 거야. 이거랑 그거랑 헷갈리셔. 이거랑 그거, 이거는 뭐예요? 중과 제외. 그거는 비과세 특별 요건. 근데 비슷해요. 비슷해.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은 중과 제외예요. 두 채가 있죠, 집이. 두 채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하면 세율이 어떻게 돼요? 세율이 기본 플러스 현재까지는 10%.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기본 세율 더하기 20%였죠.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기본 세율로 적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중에 흔히 일어나는 것들은 혼인합가나 부모 봉양, 이거는 우리 비과세랑도 연관이 있죠.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아니에요? 비과세 아니에요?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 아니에요? 맞나요? 아까까진 좋았는데. 자, 세금을 내나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뒤에서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네. 자, 이거를 좀 봐보세요. 양도 당시 기준 시가 1억 원 이하 주택. 이게요,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취득세 주택에 카운트를 안 하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를 낼 때 8%니 12% 하잖아요. 그 요건 중에 이것도 들어갑니다. 근데 양도세에도 있다. 얘를 팔 때는 중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부천 얘기 하셨잖아요. 부천에 보면 공시가격 1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사서 그냥 내가 그날 팔았다. 자, 공시지가가 1억 원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집이 두 채가 있지만 기본세율 더하기 10%가 아니라 그냥 기본세율이다 라는 겁니다. 자, 또 얘기했죠. 기본세율 더하기 10%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못 받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같이 못 받는 거죠. 뒤에서 계산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체력 떨어지시죠, 이제.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번에 바뀐 지역이요. 이렇게 네 군데, 밑에 있는 하나, 둘, 세 군데 지역에서 7개가 되는데, 자, 퀴즈를 좀 내보겠습니다. 서울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2020년 11월 24일 오늘 김포 집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 중과세인가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처분은 뭘 얘기하는 거죠? 처분? 매도의 정확한 시점을 뭘로 잡아야 될까요? 매도라는 거를.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대부분 같은 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집을 소유권 이전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중과세냐 아니냐 그 질문이잖아요. 자, 11월 20일 이후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과예요? 아니에요? 중과죠. 왜? 김포가 들어갔으니까. 자, 이걸 일시적 이주택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자, 당부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자, 볼게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있기 전, 조정대상 지역, 규제 지역이 있기 전, 그 이전이라는 말의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세요. 그 날짜는 포함입니다. 그 날짜 포함입니다. 포함. 그러면 이분이 피해를 안 보셨으려면 언제? 20일 날까지 팔으셨으면 됐겠네요. 자, 중요하지 않은 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 바뀐 세율이, 이번에 바뀐 조정 대상이 되면서 이 네 가지가 바뀌게 될 텐데, 첫 번째, 다주택자 중과에서 그동안엔 중과 배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저런 세율로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세트라고 그랬죠. 세트. 자, 최대 15년 보유 30%까지 가능했는데, 비규제 지역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적용해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2년 거주 요건이죠. 자, 조정 대상 지역이 된다면 이제 2년 거주 요건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비조정 지역이었다 그러면 2년 보유만 하면 되고 2년 거주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김포에 있는 집을 사게 되면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근데 그렇게 맞으면 안 돼. 자, 조정 지역 전에 취득은 뭐라 그랬죠? 그냥 소유권 이전이라고 생각하죠. 자, 조정 지역 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조정 지역 후에 취득했다면 당연히 2년 거주가 생긴 거죠.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죠. 자, 밑에 거 볼게요. 조정 지역 전에 난 계약을 했는데 20일 이전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도 냈어요. 그리고 잔금은 당연히 20일 이후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그냥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3번이. 이게 제일 헷갈리실 거야. 1, 2번은 상식적인 거니까. 3번인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한 2년 지나봐요. 기억 안 나. 난 거주를 해야 되니 아니면 뭐 팔아야 되니 뭐 이게 기억이 안 나. 찍어. 물어보지 마. 힘들어.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블로그에 안 올려요. 질문이 날짜부터 해가지고 이것만 다 적는 게 한 20줄 되거든요. 야, 이거를 다 읽고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분양권 전매 시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은 기본 세율이었어요. 즉 2년만 지나면 세율이 낮아졌죠. 비조정 지역은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조정 지역이 되는 순간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50%예요. 분양권이라는 이름으로는 무조건 50%. 자, 이게 또한 내년 5월 31일까지죠. 이게 어떻게 바뀌죠? 자, 세율이 바뀔 텐데 그거는 머리 아프실 테니까. 자, 밑에 보면 조정지역 공고일 이전. 자, 이거를 보셔야 돼 또. 공고일 이전에 계약했고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이 세율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세율로. 왜?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선의 피해자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내년 6월 1일 날은 어떻게 바뀔까요? 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맨 오른쪽 빨간색을 볼까요? 자, 분양권을 보겠습니다. 분양권.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60%. 그 밑에 이거 기본 세율이란 게 없네요. 그죠? 분양권 상태에서 단기 투자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등기가 나야 일반 세율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예. 자, 넘어갑니다. 자, 체력 딸리시죠? 네. 자, 두 개만 기억하세요. 무주택자는 계약을 미리 했다면 2년 보유만 하면 된다. 거주할 필요 없다. 그리고 분양권도 계약을 먼저 했다면 비조정일 때 세율로 간다. 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니까. 나는 선의의 피해자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